정조가 밤마다 찾은 여인, 그녀의 정체는 궁녀였다. 조선 최고의 성군 정조, 그에게는 평생 사랑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미천한 궁녀였지만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녀. 정조는 왜 밤마다 그녀를 찾아갔을까요? 왕비도 후궁도 아닌 궁녀와의 금지된 사랑.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의 애절한 로맨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창덕궁 침전에서 만난 정조와 궁녀 성씨. 1782년 봄 창덕궁 침전에서는 조용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세의 정조는 하루 종일 신하들과의 정무에 지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두세자의 죽음과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이어받은 무거운 왕위의 부담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하, 침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가 고개를 돌리자 20세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궁녀가 촛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촛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고운 손가락이 침구를 다듬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너는 새로운 궁녀인가? 정조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궁녀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성씨 집안의 딸 윤우라 하옵니다. 성윤우가 깊게 절을 올리자 저고리깃 사이로 흰 목선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정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성씨 몰락한 양반가 출신 1호구나.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전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윤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조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외롭게 자란 터라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촛불을 정리해보거라. 성윤우가 침상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체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정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혹시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지요?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요즘 정무가 많아서. 안마를 해드릴까요? 성윤우의 제안에 정조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정조가 옷을 벗고 엎드리자 성윤우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정조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을 빼시고요. 성윤우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자 정조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윤우야, 너의 손길이 참 부드럽구나. 전하께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과인이 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정조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성윤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하, 두렵지 않느냐? 과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아닙니다, 전하. 신도 전하에 대해 마음이 이상합니다. 두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조가 몸을 돌려 성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과인이 허락한다. 정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윤우야, 과인 곁에 있어다오. 그날 밤 창덕궁 침전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비밀 연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조는 성윤우를 기다리며 침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침구를 정리하러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어깨가 어떠하신지요? 성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안마를 해준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굳어 있다. 내 손길이 그립구나. 정조의 솔직한 말에 성윤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안마를 해드릴까요? 이번에는 성윤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조는 기뻐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윤우야,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해줄 수 있겠느냐? 성윤우의 손이 정조의 등과 어깨를 더욱 깊숙이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쾌감에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참 좋다. 성윤우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안마가 등 전체로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전하 몸이 너무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만지니까 이상해진다. 정조가 몸을 돌려 성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우야, 과인이 너를 원한다. 전하, 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성윤우의 손을 잡아당겨 침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과인과 함께 있어다오. 정조가 성윤우의 저고리 끈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윤우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정조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에 닿았습니다. 성윤우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몸을 떨었습니다. 전하, 신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과인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따위는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성윤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하, 잠깐만요. 혹시 누군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과인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정조는 이미 내관들에게 깊은 잠에 들었다고 전하라 했고 침전 주변 경비도 멀리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전하를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창덕궁 침전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윤우가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윤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전하, 신은 무엇이든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과인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며칠 후 정조의 측근 내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요즘 침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어떤 궁녀와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정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성윤우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윤우야,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하, 그렇다면 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인이 방법을 찾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정조는 성윤우를 정식으로 후궁으로 책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를 후궁으로 책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비와 대신들의 견제와 반대. 1782년 가을 정조와 성윤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궁중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 사이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상궁들과 내관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덕궁 대왕 대비전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왕이 궁녀와 그런 관계를 맺다니. 정순왕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그녀는 정조에 대해 늘 못마땅해 했는데 이번 일은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측근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순왕후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왕이 매일 밤 침전에서 한 궁녀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소문인가? 정순왕후는 정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편 효의왕후의 처소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정비인 효의왕후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정말 그 궁녀와 그만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효의왕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조와의 결혼은 정치적 결합이었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 궁녀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효의왕후는 성윤우에 대한 질투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정조가 그토록 빠져들었을까요? 며칠 후 대신들도 이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을 비롯한 핵심 대신들이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께서 궁녀와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실의 품위가 실추될 것입니다. 대신들은 모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가 추진하고 있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이 스캔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선 전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전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강한 성격을 알고 있기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성윤우도 궁중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질투, 부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윤우야, 정말 전하와 그런 사이인 거야? 같은 침전에서 일하는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 대왕 대비 마마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 다른 궁녀가 걱정스럽게 귓속말했습니다. 성윤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 왕후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성윤우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윤우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좋지 않구나. 전하 궁중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도 정순 왕후가 무엇을 했느냐? 정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정순 왕후와 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만 상궁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과인이 있다. 하지만 정조도 내심 걱정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하, 차라리 신이 궁을 떠나는 것이 어떨까요? 성윤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인이 너를 보내줄 것 같으냐? 정조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성윤우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하, 신 때문에 전하께서 곤란해지시면 과인의 일은 과인이 알아서 한다. 너는 그저 과인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정조는 성윤우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대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성윤우를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조는 측근 대신들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인이 성윤우를 후궁으로 책봉하고자 한다. 대신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궁녀를 후궁으로 책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정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과인의 뜻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의빈으로 책봉되고 순조를 낳다. 1786년 봄, 정조의 강력한 의지로 성윤우는 마침내 의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이 되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정조의 확고한 결정 앞에 누구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윤우야, 이제 너는 의빈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책봉식이 끝난 후 정조는 의빈 성씨가 된 성윤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전하, 신이 정말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의빈 성씨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천한 궁녀였던 자신이 이제 왕의 후궁이 되었다니. 과인이 인정했으니 당연한 것이다. 이제 당당히 행동해도 좋다. 하지만 궁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정순 왕후와 효의 왕후는 의빈 성씨의 책봉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궁녀 출신이 후궁이 되다니. 궁중 기강이 무너진다. 정순 왕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빈 성씨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총애 앞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효의 왕후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팠지만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정식 후궁이 되었으니 다행이야.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 효의 왕후는 의빈 성씨에게 직접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평화를 위해 참고 견디려 했습니다.
의빈성 씨도 효의 왕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마, 신이 전하를 사랑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의빈성 씨가 효의 왕후에게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전하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효의 왕후의 관대한 태도에 의빈성 씨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한편 정조와 의빈성 씨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이제 떳떳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우야, 과인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신도 전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며 문화적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의 지적인 면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쓴 시를 보니 정말 재능이 뛰어나구나. 전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의빈성 씨는 정조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이 정조에게는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1790년 드디어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의빈성 씨가 임신한 것입니다. 전하, 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이의 보고를 들은 정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인가? 과인의 아이를? 그렇습니다, 전하. 의빈마마께서 용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정조는 즉시 의빈성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우야, 고맙다. 과인의 아이를 가져줘서. 전하, 신이 더 고맙습니다. 전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정조는 의빈성 씨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정조는 의빈성 씨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최고의 어이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은 건강합니다. 과인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걱정된다. 1790년 여름 드디어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23대 왕이 될 순조였습니다. 전하, 원자를 낳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효의 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의빈성 씨가 왕자를 낳아준 것입니다. 윤우야, 정말 고맙다. 과인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 전하, 이 아이가 훌륭한 왕자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조는 아들을 안아보며 벅찬 감정에 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것은 정조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공이라 하자 훗날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원자 공훗날 순조의 탄생으로 의빈성 씨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효의 왕후와 정순 왕후는 의빈성 씨의 아들이 왕위 계승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사랑은 이제 한 명의 왕자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조의 죽음까지 함께한 평생 연인. 1800년 정조 24년. 시간이 흘러 정조는 48세가 되었고 의빈성 씨도 38세의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원자공은 이제 10세의 총명한 왕자로 자라났고 정조는 그를 세자로 책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윤우야,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18년이 흘렀구나. 정조는 의빈성 씨와 함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에는 어느새 은발이 섞여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하, 신이 궁녀였을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전하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니. 의빈성 씨는 정조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와 함께한 세월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없었다면 이 긴 왕위 생활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정조에게 의빈성 씨는 단순한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외로움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고 인간 정조로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정조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요즘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는 것이 어떨까요? 의빈성 씨는 정조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조가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도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공의를 세자로 책봉하고 화성건설도 완성해야 한다. 정조는 여전히 정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원 화성건설은 그의 필생의 역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효심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담은 도시였습니다. 전하, 몸이 가장 소중합니다. 신과 공의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의빈성 씨의 간곡한 부탁에 정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정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도 38세에 죽었고 자신도 비슷한 운명을 걸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조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하, 어디가 아프십니까? 의빈성 씨가 침상 곁에서 정조를 간병했습니다. 정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정조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빈성 씨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전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과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윤우야, 과인이 만약 죽는다면 공의를 잘 부탁한다. 정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빈성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하는 반드시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조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800년 여름 48세의 나이로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빈성 씨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하, 의빈성 씨의 절규가 창덕궁을 울렸습니다. 18년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이자 연인이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윤우야, 사랑한다.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자. 이것이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의빈성 씨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세의 어린 아들이 순조로 즉위했고 그녀는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으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의빈성 씨는 정조가 죽은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조선 왕실 최고의 로맨스로 기억되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의빈성 씨는 수빈박씨로 불리며 대왕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빈박씨는 정조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들 순조를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마, 순조 전하께서 학문에 매우 뛰어나십니다. 정조 전하를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스승들의 보고를 들으며 수빈박씨는 뿌듯해했습니다. 순조는 아버지 정조의 총명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공의가 훌륭한 왕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수빈박씨는 순조에게 정조의 개혁 정신과 백성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정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수빈박씨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조의 친정을 위해 준비하며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하, 아버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특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말입니다. 수빈박씨는 순조에게 정조의 정치 철학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순조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쉽게 개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외척들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마마, 요즘 안동김 씨 일족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수빈 박 씨는 걱정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 정치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더욱 강한 왕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순조는 아버지만큼 강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순조는 대신들과의 갈등을 피하려 했고 이것이 오히려 세도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빈 박 씨는 말년에 정조와의 추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1834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정조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제 곧 전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수빈 박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조가 있었습니다. 수빈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와 정조의 사랑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태어난 왕순조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로 남았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들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왕이 한 여인을 평생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궁녀 출신이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왕과 궁녀라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신분의 벽을 사랑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사랑에서 태어난 순조는 조선의 23대 왕이 되어 34년간 재위했습니다. 비록 세도 정치의 폐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조의 피를 이은 왕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무덤은 지금도 경기도 화성에 나란히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어 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재도 창덕궁과 화성에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조와 궁녀 성윤우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궁녀에서 의빈이 되고 조선의 왕순조까지 낳은 성윤우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현대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대왕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에게도 숨겨진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궁중악사와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이 음악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